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 오늘은 또 슈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슈드 ETF, 우리나라에도 한국판 슈드로 많이 상장이 되어 있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근데 이 종목은 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슈드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안티적인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슈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슈드가 왜 부진한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하필이면 요즘 이 시장 타이밍,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슈드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지, 그래서 얘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버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일단 슈드의 역사는 사실 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슈드 ETF가 이렇게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한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어떤 화려한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매우 컸던 종목이고, 그래서 은퇴하면은 슈드, 배당주 하면은 슈드, 이런 공식이 좀 생겼던 거죠. 근데 지난 5년간의 이 슈드의 성과는 사실 좀 처참하죠. 단순히 주가만 보면은 19달러에서 26달러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5년 동안 30% 정도 성장을 한 거니까 뭐 이게 뭐 되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스파이가, 그러니까 S&P 500이 2배가 올랐으니까 이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허탈한 거죠. 이게 뭐 배당 성장률이 뭐 매년 10%씩 성장한다 뭐 이런다 하지만 그 사실 너무 민망한 거죠. 자산 가치가 너무 안 오르니까. 물론 은퇴를 해가지고 내가 이 배당주에 집어넣어서 1년에 안정적인 분배금을 받아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슈드에서 나오는 배당률이 4%가 넘지 않아요. 그럴 거라면은 차라리 요즘에 커브드콜 ETF 중에서 S&P 500 추종하는 ETF가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좀 선호하고 있는 해외 채권, 걔도 배당률 한 6, 7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뭐 국내 리츠에 투자를 해도 5%, 6%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슈드니까는 좋아질 거야,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0%씩 올라왔으니까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 거야, 이런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기다리는 게 응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슈드 ETF 왜 부진한가 궁금하잖아요. 일단 환경적 요인이 슈드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배당주에 유리하지 않은 금융 환경이에요. 이게 배당주라고 하는 게 사실 배당률이 막 10% 이렇게 주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4% 내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가 낮지만 미국의 금리 어떻죠? 기준금리가 약 4%입니다. 그러면은 채권이라든지 뭐 예금성 상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가 4%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배당률이 4% 이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배당주는 어쨌든 주식이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전한 자산인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한 3.5야. 근데 채권 자산을 보니까 얘는 불안하지도 않고 원금이 확보되는 자산인데 1년에 얻을 수 있는 이자가 4%예요.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채권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주에 돈이 쏠리지가 않는 거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기업이 장사를 잘해야 돼요.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치 플러스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식이 올라갈 거야, 더 성장할 거야, 이 기업이 앞으로 장사 더 잘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은 돈이 몰리지 않죠. 돈이 몰리지 않으면은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지금 팔란티어라든지 뭐 엔비디아, 요즘에는 구글,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겠어요? 바로 기대감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금융 환경이, 구체적으로는 금리 환경이 배당주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주는 필연적으로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코카콜라, 펩시. 그런데 미국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은 물가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요즘에 살 빼겠다고 막 위고비 하고 막 이러는데 콜라를 먹고 싶겠어요? 이러한 이슈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콜라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건강도 많이 생각을 하고 인플레이션도 조금 부담스럽고 이러니까는 이런 필수 소비재의 성장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슈드가 갖고 있는 구성 종목들의 상당 부분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ETF의 가격도 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일단 슈드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환경적인 거는 저는 바뀐다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AI가 주도하는 장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아요. 성장주가 주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품이 생기고, 그러면은 다시 가치주가 주목받고, 그러면 또 배당주도 같이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가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 다만 예전처럼 이렇게 주기가 딱딱딱 떨어지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성장주가 끌고 가는 시간이 조금 더 길기는 한데, 어쨌든 성장주가 영원히 주도주로 활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적 요인은 언젠가는 다시 슈드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뀔 여지는 있다고 봐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슈드가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구조적인 요인이 이 슈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수 방법론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깐깐한 거죠. ETF라는 것은 펀드 매니저가 구성 종목을 마음대로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우존스라는 지수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 지수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종목이 바뀔 뿐이지, 펀드 매니저가 코카콜라 팔아야겠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이 지수라는 게 시장 트렌드와 맞지 않으면은 이 수익률 측면에서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슈드가 딱 그렇거든요. 일단 이 슈드의 지수 방법론을 좀 살펴보면은 얘는 이 재무 건전성과 배당 지속성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부채 대비 현금 흐름,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배당 성장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종목에 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요즘에 계속 부각되는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타격을 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슈드는 10년 연속으로 배당을 하지 않으면은 구성 종목으로 편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요즘에 가장 슈드의 부진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진입 장벽, 허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슈드에서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즘에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구글과 메타 이런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배당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배당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당률이 높고 앞으로 배당 성장률도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 10년 연속 배당 지급에 대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 슈드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 슈드에 편입이 되려면 언제쯤 돼야 되냐? 대략 2030년, 35년 요쯤은 돼야 이런 뭐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슈드의 편입 종목으로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나치게 엄격한 이 기준이 요즘에는 이 슈드 ETF의 부진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한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뭐냐면은 이 슈드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브로드컴이 있었습니다. 이 브로드컴을 작년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다 정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슈드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판단을 슈드 ETF가 한 최악의 리밸런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슈드 ETF는 왜 이 브로드컴을 내쫓았을까? 배당률이 낮아져서 그래요. 근데 브로드컴의 배당률은 왜 낮아졌는가?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당을 주가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이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 배당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 브로드컴의 차트를 보면은 2023년 시점에 주가가 한 $50, $60 수준이었고 2024년 시점에는 약 $10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100% 오른 거니까 배당률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꼭 이 이유만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배당률이 낮아진 브로드컴은 슈드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브로드컴의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요? 어제 기준으로 약 $380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슈드에서 쫓겨나고 나서 주가가 3배에서 4배, 거의 4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포인트가 슈드의 부진이 이 브로드컴을 쫓아내서다 라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린 것도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슈드가 부진한 이유, 환경적 요인이 우호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 슈드가 추종하는 이 기초 지수의 이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깐깐해서
안정성은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성장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이 종목의 미래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이 지수 방법론을 조금 수정을 해서 기술주가 편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지, 이거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당장만 본다라면은 뭐 구글, 메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게끔 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 기술주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술주들의 가격 상승률은 높으나 얘네들이 배당률이 또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그만큼 또 이 슈드가 갖고 있는 표준 편차,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슈드에 투자를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해서 꾸준히 분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체 자산의 흔들림이 커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슈드 ETF는 이 지수 방법론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슈드 ETF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도주는 계속 돌아요. 성장주가 좋을 때가 있고요, 가치주 좋을 때도 있고, 배당주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은 언젠가는 슈드 편이 될 거고요. 다만 이 지수의 특성상 고성장을 하는 기술주가 들어오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또 사실 우리가 배당주 ETF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목적에 맞지 않죠.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라면은 슈드라든지 뭐 배당주 ETF 이런 게 아니고 뭐 나스닥, AI 테크 뭐 이런 걸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역할만 본다라면은 슈드는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배당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ETF고, 그 역할만 본다라면은 그건 어느 정도 잘 해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너무 부진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 슈드에만 올인할 필요는 없다. 배당주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 내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서 슈드가 갖고 있는 단점을 좀 보완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 배당주 ETF의 포트를 조금 다변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 하지만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종목, 이 슈드 ETF가 도대체 왜 부진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너무 막 맹목적으로 ETF 투자를 하지는 마시고 이러한 객관적인 이유들을 살펴보시면서 비중을 늘릴지 줄일지 유지할지 포기할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